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뻔한 말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자는 강하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 간혹 있죠. 나한테 별다른 존재감도 없었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 몇 번 먹었거나 시시콜콜한 대화들 하면서 내 삶에서 큰 임팩트 없이 스쳐 지나간 어떤 사람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 자체를 그냥 까먹고 산지 이제 1년, 2년, 5년 꽤 많이 지나가죠. 그러다 문득 지나가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분명히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진짜 무색할 만큼 뭔가로 소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굉장히 잘해서 자산이 확 늘었거나 갑자기 하는 일이 잘 돼서 대박이 났다거나 그럼 우리는 말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했어? 이런 케이스 사실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인생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신기하게 특정 태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 태도의 색상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태도의 결 자체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성공하는 태도, 이걸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이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태도가 가치관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기회를 만납니다. 그 기회는 부 혹은 명예 이런 보상의 형태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 보상을 받은 당사자는 이걸 성공 혹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통 운이라고 부르죠. 내가 하면 노력, 남들이 하면 운이 되는 이 태도. 오늘은 성공학 분야에서 정말 오랜 시간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인물이죠. 짐론에 져서 야망의 힘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렇게 인생 바꿔버린 사람들이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한 건지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저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 이 말을 진짜 매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들, 항상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라.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은 보통 그 크기가 작든 크든 반발심이란 감정이 든다고 해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돈 주는 만큼 하는 거지. 나한테 일을 더 맡기고 싶으면 애초에 돈을 더 주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더 많이 하는 게 먼저예요. 이 부분에서 저자 짐론은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인생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을 만한 것을 준다. 사람들은 대체로 필요한 대로 무언가를 거두기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필요하다고 바로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인생은 이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 숨겨놓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더 하려는 사람은요, 이 받을 자격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 태도를 인수분해하면 정확히 이런 형태예요. 일단 눈과 귀를 열어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눈, 귀 다 닫고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반면에 인생 바꾼 사람들은요, 눈과 귀를 열고 인생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거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된다가 디폴트 값이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진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사실 이건 정말 큰 능력이에요. 눈과 귀를 열어둔 채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내 상태, 내 현실이 출발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일단 형편없다고 판단하면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잃었다면 모든 걸 잃었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또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게으를 새도 없어요. 소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가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한테 막 엄청나게 큰 비밀이나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뭐 뻔한 말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자는 강하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 계속해서 연료를 주입해서 내가 나를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라는 건 저 높이 있는데 매사 뭐든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더마인드 홈페이지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프라이빗 줌 라이브를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직장이던 시절
인사팀장으로서 각 부서들을 가서 살펴보면 희한하게 일 없는 부서 사람들 표정이 더 죽을 맛이고 힘들어 보였다. 그들은 불만이 더 많았으며 고민도 더 많고 아무튼 뭐가 다 맘대로 안 된다는 에너지를 풀풀 풍기는 것이다. 거기서 깨달았다. 사람은 차라리 앞으로 가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훨씬 좋은 에너지를 가지며 조금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50세 넘은 우리 인생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는 인생이 훨씬 낫다. 저자 짐로는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스스로도 많이 답답했겠죠. 왜 인생이 안 바뀌지? 아니 정확히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보다 더 정확히는 누구는 나보다 더 나은 대우,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했던 그 고리타분한 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을 끌어오는 태도를 정확히 캐치한 저자는 일침을 날립니다. 지금 당장 상사에게 가서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월급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봐라.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아니다. 승진은, 보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현재 직위에서 더 많은 일을 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두드러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상사가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엄청난 성과가 보장된 어떤 자리가 있는데 자네가 그 자리를 맡아줘야 할 것 같아. 네, 앞으로 나아가는 건 언제나 아니란 것보다 낫습니다.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덜 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장은 되게 현명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자신감, 자존감 점점 더 낮아지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10년 동안 매일 조금씩 덜 했을 때 10년 후 여러분 모습은 어떨까요? 방향을 바꿔보시죠. 매일 조금씩 되게 작은 거 하나만 더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10년 뒤 여러분은 남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문장에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얻어내고 축적했는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물질적인 보상은요,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성공은 소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실행에서 비롯됩니다. 상상하고 목표를 써도 인생 안 바뀌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전부 실행이 빠졌으니까 그래요. 뭘 실행하라고요? 뚜렷하게 각 잡히는 행동 지침이 일단 없다면요, 지금 하는 일에서 일단 하나 더 하는 걸 실행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덜 하는 건요, 정말 여러분에게 온갖 종류의 정신적 피해를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덜 시도하는 것, 어딘가 열정이 줄어든 채 행동하는 건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죠. 정확히는 여러분 자아상을 망가뜨릴 겁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냥 저냥 적당히 혹은 덜 하면서 사는 건요, 어떤 사람이 될 건지도 모를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 무관심, 불안, 두려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내가 생각을 바꾸면 곧바로 뒤집어지거든요. 전력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막 금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게 아니라도요, 태도가 변하면서 따라오는 그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맞서고 있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면이라고 부르는데 숨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무관심으로,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걱정으로 나타나고요. 이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냥 그런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건 그냥 항상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안톤 차일링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작위성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발심 때문에 반대를 약속하는 개념에 빠진다. 좋은 걸 끌어당겨 보려고 좋은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생각을 갖춰봐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 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는 진짜 좀 진취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뭐 하나 더 하려고 적극적인 태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사람은 잘 하다가도 갑자기 시련이라는 게 찾아오면 그냥 갑자기 역시 안 돼 라고 하면서 셀프 퇴장해버리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냥 바로 그만둔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럴 땐 그냥 셀프 퇴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짐론이 말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유연하죠. 유연하면
무조건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해결책을 찾는 태도는 또 자연스럽게 더 하려는 자세로 이어지고요. 눈과 귀를 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밑그림들을 막 던져줄 거예요.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행동으로 저렇게 보면 되겠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평판은 달라져 있고요.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 계단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 인생에 적당히라는 부사를 지워버리면요.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말씀드리고 보니 성공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시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운전하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어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막을 방법을 계획하는데 시간, 에너지 다 써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그 희박한 가능성 마음에 담아두느라고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로 하찮은 거라도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결국 다 통과해낸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보다요, 여러분,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번 주 해로운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일해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명확히 구분합니다. 아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은 성과를 숨겨놓았다가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주변 사람도 그런 사람이어야 그 분야에서 탑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함께하고 싶을 만한 소위 사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거기로 가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 시간을 써야죠.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부터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곧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대표라고, 여러분 동료를, 여러분 가족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요. 더 해보려는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인생이 숨겨둔 그 성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진짜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인격을 개선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만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저자 짐론의 인생 통찰이 담긴 조언을 마지막으로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보내고 다투더라도 자신만은 그렇게 두지 마라. 남들이 적당히 편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할 때 자신만은 그렇게 두지 마라. 더 중요한 일, 더 큰 도전, 더 큰 기회에 뛰어들 마음을 가져라. 당신이 당신의 사람들을 대표해 최고의 사람, 최고의 친구, 최고의 부모이자 배우자이고 동료가 되기 위해 당신 얼굴에, 당신 인생에 책임감을 가져라. 아니, 책임을 져라.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편의 다리. 그동안 제가 실제로 만나본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서요. 이 불편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불편의 다리를 어떻게 건너가면 되는지, 어떻게 건너가는 게 제일 좋은지 오늘은 이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줄리아 켈러의 저서죠. 퀴팅에 담겨있는 정말 인상 깊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거기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자는 2005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기자인데요. 프린스턴대, 시카고대, 노트르담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면서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력도 꽤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2012년부터 무려 8권의 소설 시리즈를 집필했어요. 그러면서 퀴팅, 그러니까 인생의 적절한 순간에 딱 그만두기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을 한 거죠. 그런 다음 이제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신경과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자 등 정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그만두기를 함으로써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이 완성됐죠.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일에 낭비되는 내 자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안 하던
하던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퀴팅이고 제가 말하는 불편의 다리를 건너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저자가 대학원생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진짜 매일 쪼그려 앉아 논문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데 내 인생은 왜 바뀌지도 않고 심지어 맨날 그냥 제자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죠. 그러다가 진짜 문득 지금이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다, 이걸 뭔가 본능적으로 딱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해야 할 일이 바로 기존에 하던 걸 그만두는 것이라는 사실도 눈치챘고요. 저자는 바로 그렇게 이 퀴팅을 이해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저스틴 슈미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곤충에 관해 글을 쓰면서 모든 생명체에게는 오직 두 가지 목표만 있다고 설명해요. 먹히는 것과 먹히지 않는 것. 여기서 잠시 곤충학자 슈미트가 제시한 꿀벌의 생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꿀벌에게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개체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버립니다. 포식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 달려들어 침을 쏘는데요. 침을 쏘면 내장이 빠져나가 곧바로 죽게 됩니다. 사망률 100%.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과 사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서요, 꿀벌은 침을 쏴봤자 별다른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존하는데 침 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요, 가차없이 싸우기를 그만둡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돌진하는 건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 2020년 슈미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 꿀벌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포식자가 진짜 위협적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단의 번식력이 그 시점에 충분한지 여부를 그 순간에 소위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집단의 번식력이 충분하면 자기가 굳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위협이 진짜로 위협이 맞고 지금 집단의 번식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요건이 충족되면요, 이제 이 꿀벌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합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에 대해 슈미트는 말합니다. 벌은 그 짧은 순간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하는데 위험 요인과 이익을 정확히 평가한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꿀벌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가 있는데요, 동물은요, 어떤 일이 의미가 없으면 그걸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물들은 어떤 일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요, 그걸 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멈춥니다. 이때 뭐 소란을 떨거나 핑계를 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지구상에서 지능이 가장 좋다는 인간만 그렇게 하죠. 오직 우리 인간만 그만둘까 말까 마음 졸이면서 고민하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인간도 결국 동물이죠. 네, 자연 생태계는요, 무의미한 일에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는 생존이 위태로울 때 혹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일은 바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다른 무언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고민이 된다면요, 그럴 때마다 자연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연은 반드시 필요한 일들만 벌어지는 곳이니까요. 불필요한 행동도 없고 적합한 행동만 존재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존보다 더 상위의 개념, 그러니까 가치, 목적, 목표, 맥락과 같은 것들을 소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막 완벽히 빼닮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정말 자연으로부터 명확히 벤치마킹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면 원래 가던 의미 없는 그 길 가는 걸 멈추는 행동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고민들, 한숨들, 속 썩였던 문제들 아마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뇌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해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더 자주 요구할수록 다행히도 뇌는 그 일을 더 잘하게 된다. 뇌는 활동할수록 행복하다. 의미 없는 걸 바로 그만두는 건 뇌에게 에어로빅같이 좋은 운동인 것이다. 네, 여러분, 사실 몇 초만 생각하면 되는 사소한 행동부터요,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막 생각해야 하는 인생 바꿀 만큼 중대한 행동들까지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려면 일단 무릎을 굽히고 반드시 그 시점에는 여러분 키가 더 작아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 굽히고 작아지는 이 행동,
살면서 언제 하면 진짜 좋을까요? 저자는 대표적으로 인생의 두 가지 영역에서 이걸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소속감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가치한 소속감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가치 없는 이 소속감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은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각종 인연,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붙어있는 그 직장, 다녀왔다 하면 기빨리고 대화도 안 맞아도 어쨌든 외로우니까 이어나가는 각종 모임과 친구 관계, 분명 내 자존심을 갉아먹지만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SNS, 분명 나는 더 발전해야 하는데 내 발목 잡고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편안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모든 공동체. 네, 정리하자면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혹은 여러분의 도파민에 이끌려서 계속 무의미한 시간을 쓰게 만드는 2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맥락이라는 게 생기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히 우주를 떠도는 먼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요. 네, 공동체는 서로를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연결고리, 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단일 개체로서 우리는 너무 가볍고 하찮아서 지표면에서 당장 날아가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길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꼭 필요한 무언가를 뺏기는 것 같이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네, 결국엔 이놈의 안정감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발목 잡고 있는 건 이 안정감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안정감은요, 극강의 편안함을 줄 거예요. 그런데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여러분 발목을 잡아채는 정말 유일한 한 가지는 열의 9은 이 안정감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혼자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내려고 마음 먹을 때보다요, 더 큰 집단 안에 자리 잡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되지 않는 일, 심지어 해를 입히는 일을 못 그만두고 망설이는 겁니다. USA 투데이에서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며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코니 슐츠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삶에 대해 인터뷰했는데요. 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이걸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변화의 여지는 없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낼 공간이 생긴다. 우리는 벗어난 뒤에야 다른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인생 걸고 직접 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속감 이거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현재 여러분이 속한 집단의 성격이 다르다면요,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나로 기꺼이 뛰어들지 않으면요, 불편의 다리를 건너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시동을 안 걸었는데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이 무가치한 소속감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기꺼이 물러서야 하는 인생 영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자는 이걸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혹은 마음에서 가라고 하는 길은 따로 있는데 매달 받는 월급에 익숙해져서 다른 행동을 못하고 있다면요, 바로 이 월급이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들에 속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일단 전략적인 차원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이 일에 내 에너지를 베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걸 위해 월급을 통해 부를 쌓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가 어떤 맥락으로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캐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맥락을 정확히 캐치하려면요, 내 환경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를 크게 이루고 싶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들은 이런 게 있겠죠. 안정적인 급여,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논리들, 여러분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무가치한 소속감,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문제가 뭔지 확인했다면요, 이제는 과감하게 그걸 그만둘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결국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꿀벌과 같은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정확히는 그만두기 너머를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게 뭐든 그만둘 때는 괴롭거든요. 아주 잠시 잠깐 상쾌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곧바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에 잠식돼서 과소평가되고 금방 사라져요. 간단한 예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목적이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파이어족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파이어족 그 너머의 그림이 있어야 파이어족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막상 파이어를 해도 초반 몇 달만 되게 좋고 금방 허무하고 허탈해져요. 이렇게 그만두기 너머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일단 상황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만두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방향 잃고 헤매다가 역시 함부로 뭘 그만두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나를 올가매는 안전한 울타리를 제 발로 스스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인생은 안 바뀐다는 회의감에 한숨만 쉬는 쳇바퀴 라이프가 또 무한 반복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만 명확하다면요, 그만두기는 두려운 게 아니라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늘 그만둠으로써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남들 시선 생각하고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다 내 안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내 갈 길 확실히 아는 사람한테는요, 무가치한데 영혼만 갉아먹고 있는 그걸 그만두는 건 오히려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챕터로 나아가야 할 때를 여러분이 눈치챘거나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직감이 왔다거나 그러면요, 이제는 낡은 것들 과감히 놓아버리셔야 해요. 그만두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A에서 B로 넘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꿀벌보다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그만두기는 사망률 100%의 확률을 놓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미한 걸 그만두는 것, 그걸 그 너머를 위한 발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여러분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전략이자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꿀벌은 이걸 못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이 그만두기가 항상 언제나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절대적 행동 강령 같은 건 없으니까요. 다만 저울질 하십시오. 이건 내가 가는 길에 방해다라는 판단이 서면요, 그땐 반드시 그만두는 겁니다. 저자 줄리아 켈러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